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 예, 스포츠조선 유동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1부부터 지금 메인 핸들러를 갑자기 맡게 됐는데 네. 굉장히 낯설지만 즐겁네요. 저도 꿀잼입니다. 옆에서 볼 때. 너무 좋아요. 예. 아니, 뭐 별거 없는데요? 맞아, 별거 없어. 해보면 역시. 네.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메인 핸들러를 맡고 제가 또 이리농구 같은 새로운 시대 보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으시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괜히 또 뭐 씁쓸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네. 살짝 오해가 돼요. 괜히 넘겨줬나? 막. 일부에서는 재밌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잘 적응하는 거 보니까 네.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짜증까지는 안 나도 제가 조심 한번 네. 조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5개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KCC, KGC 그리고 SK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네, 제가 또 이제 준비하고 하니까 또 네. 뭔가 이제 자신감이 붙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의 네. 가장 큰 메리트 댓글 우선 정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참참님께서 아니 요즘 두 분 만난 폼 너무 좋음. 그 오프닝 개웃기네 그러셨는데 네. 오프닝 힘들어요. 네. 오프닝. 그렇죠. 네. 오프닝 때 사실 기가 빨리고 가는 네, 듯한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또 재밌다면은 저희가 또 시청자를 위해서 무조건 하지 않겠습니까? 참참참. 네. 참참참.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덴 강님이 이 기자님 약속대로 통영 가서 맛있는 사진 꼭꼭 이 기자님께 남겨주세요. 또 이제 내일 가시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네, 내일 가는데 네. 나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SNS 올리고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예 안 하시죠. 아예 안 하시죠. 아예 안 예. 하는데 예, 이번에 좋습니다. 그냥 이제 이동환 기자한테 네. 카톡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통영 가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유독 기자께서 통영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통영에서 가장 추천하는 먹거리 뭐가 있습니까? 유독 기자 경험상. 저는 말이죠. 네. 항상 출장 간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먹거리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네. 취재만 합니다. 그렇군요. 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목격한 모습과 약간 다르신데. 물론 이제 유독 기자가 저처럼 이제 약간 식탐이 있지 않으신데 네. 그래도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좋아하는데 말이죠. 네. 저는 일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긴 좀 이제 일에 좀 몰두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좋습니다. 그냥 사진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정성님 가스공사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 댓글 보니까 가스공사 얘기한 시간을 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1분 21초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 이제 매주 꼭 이제 한 팀씩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신 팬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약간 주마다 약간 비율이 약간 달라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가스공사 저희가 엄청 길게 한 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화제가 있으면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좀 적게 하는 거고 뭐 네. 이런 부분이니까 팬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생각하지 네. 마시고 예. 그리고 오늘 할 얘기 또 많습니다. 가스공사. 그렇죠. 네. 오늘은 또 할 얘기가 또 많아요. 네, 가스공사.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자, 레스크킹님이 김실의 이정현 조합보다는 삼성현이 이정현 들 때 앞서가다 이정현 빠지면 무너지는 공격력이 문제. 연습 경기 봐도 뭐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1부에서 삼성 얘기했는데 네. 한번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개 팀 또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이제 속초 연습 경기 뭐 이제 얘기 가지고 저희가 또 많이 했는데 네. 근데 통영에서도 아바리엔트스는 찐이다. 찐이야. 네. 뺏겼어. 이거 메인 핸들러 거 아닙니까? 이거 스타트. 맞아요. 인정. 네. 그래서 아바리엔트스가 지금 이제 어제 가스공사 첫 경기했는데 네. 이 센스가 네. 그 패스 보셨어요? 이거? 봤어요. 네. 그 스쿠 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 그렇죠. 처음 봤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네. NBA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 이름 붙여볼까요? 네. 젠틀맨 패스다. 젠틀맨 베스다. 레이디 앤 젠틀맨. 레이디 퍼스트. 자 먹으세요. 예, 이런 느낌. 예. 젠틀맨 패스다. 젠틀맨 패스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선수에 대해서 또 한 번 감탄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서 수비를 찍고 들어가가지고 돌파해서 킥아웃. 사이드로 킥아웃 딱 해주네. 네. 와, 역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볼 핸들링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 요요 드리블이라고 하죠. 이게 인앤아웃 드리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앤아웃. 옛날에 요요할 때 막 이렇게 하니까 음. 요요 드리블하는데 이런 것도 섞어 쓰고 턴하면서 그냥 스텝백을 하기도 하고 음. 이런 이 국내 가드들한테서 볼 수 없는 기술들이 나오니까 진짜 그냥 볼맛이 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대단한 게 뭐예요. 아바렌토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심상치 않다. 그 속초에서도 이 선수는
아시아 쿼터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선 알바노와 함께.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름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이선 알바노 알바노 예, 정규직에 정규직? 대한 Yes. 어떤 예. 의지를 갖다 한 이제 알바노와는 달리 아바리엔토스 약간 아리바리하다. 아리바리하다. 이름도 길고 그랬는데 이 선수는 찐입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패션 센스가 타고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어에서 경기를 읽는 능력이 좋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속초에서 이렇게 보면 스틸을 굉장히 잘해요. 예, 그 패스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석점 능력 좋습니다. 맞아요. 예, 좋아요. 물론 지난 가스공사전에서 초반에 좀 안 들어가긴 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여느 슈터 비슷한 어떤 슈팅 터치를 가지고 있고 폭발력이 있어요. 터지면 몰아서 넣더라고요. 네, 이 선수. 몰아서 네,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공격력과 함께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비수들이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 선수가 정말 이렇게 그 우리가 트리플 트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단은 뚜렛 이렇게 예. 트리플 뚜렛 이렇게 뚜렛. 얘기를 하는데 공을 네. 이렇게 잡고 이제 기본 자세 딱 서 있을 때 슛이냐 패스냐 돌파냐. 음. 그래서 트리플 뚜렛 아닙니까? 세 가지 위협 네, 수비에게 가해지는. 네. 근데 이 선수가 그게 다 돼요 지금. 이게 다 되는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리그에서.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약점이 뭐냐 1m 78이고 약간 왜소해 보여요. 근데 몸이 좀 단단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수비를 굉장히 락다운 디펜을 하면 붙여버리면 이 선수가 왜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에 막판 보시면 현대모비스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압박에 무너지면서 패스 미스를 많이 하고 거기서 게임 내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이 선수는 조금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부욕이 있고 몸싸움도 나름 잘해요. 맞아요. 전투적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공격할 때 이 선수가 키가 살짝 작은 거 빼놓고는 그렇게 큰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현대모비스는 큰 선수들이 많잖아요. 아바렌토스가 만약에 1번이다. 근데 이유석,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민석도 있을 수 있고 김국찬, 동찬. 함지훈, 장재석, 그다음에 여균 선수 이렇게 가면은 아바렌토스가 있고 나머지 4명이 다 크단 말이죠. 약간 이제 슬램덩크로 치면 약간 상량 고등학교 같은. 장신 초장신. 네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바렌토스가 김수겸이다. 아수겸. 네, 그렇죠. 아수겸이다. 아수겸이다. 아 좋습니다. 필수겸이다. 필수겸이다. 필리핀 김수겸. 네. Feel now. 필수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저 진짜 뭐죠 이제 말씀하셨던 현대모비스 가드진 고질적인 문제 밀려다니면서 턴오버한 거. 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KBL에서 탑 클래스 가드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르는 것 요인 중에 하나가 자 이 선수의 공격력이 심상치 않다. 그럼 KBL 팀들은 트랩 강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2대2 수비 때 해치 강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기습적인 트랩 수비 시도하는 팀들도 많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볼을 잘 빼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 못해도 볼을 간결하게 큰 문제 없이 잘 내주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저는 가스공사 경기 때 이 선수가 이게 가능하냐를 좀 봤었거든요. 너무 잘해요. 그렇죠.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예를 들어 서명진 같은 경우는 빼주더라도 약간 밀려나면서 밖으로 빼주죠. 빼주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도 다 죽은 상태 빼주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돼요. 그 다음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약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서명진 선수 의도한 건 아니지만 폭탄 돌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네. 근데 아바렌토스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볼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 아바렌토스가 빼주는 볼을 받은 선수도 바로 즉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 다시 공격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는 레벨이 진짜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리그에서 더블 팀이 들어갔을 때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더블 팀에 대한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격 작업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더블 팀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3명이 4명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율적인 대처만 일어나면 바로 찬스가 나오죠. 완전 아웃 넘버였기 때문에. 그러면 더블 팀은 제대로 못 들어가요. 이제 음. 아바렌토스가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에게 또 딱 맞는 카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단 이제 하나 저는 이제 수비에서 약점이 이 선수가 파이트 수루를 해요. 2대2 수비를 할 때 이제 스크린을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슬라이드 슬라이드라고 그러고 위로 들어가는 걸 이제 파이트 수루 하는데 뒤에서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대성이나 거기 또 누가 있었나요? 이원대나 이런 선수들한테 미드 점퍼를 쉽게 좀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약점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2대2 수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속초 전진 때부터 그랬고 이게 아마 빅맨 진하고 가드 진하고 호흡이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요것만 딱 맞추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약점들도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 외국 선수 경쟁력. 저희가 사실 좀 누누이 얘기하긴 했지만 네. 컵대 첫 경기 역시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스틴 녹스가 뭐 1옵션 맞대서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2옵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100%에서 110%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드 점퍼라든가 뭐 가끔 석점도 던지고 그리고 골 밑에서 어떤 경쟁도 좀 해주고 근데 이 부분이 살짝 계속 밀려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야 불안하긴 하다 현대모비스가 걱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나름 괜찮은데 이 골밑이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리듬 자체가 이제 좀 불안하고 끌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어제 같은 뭐 은도에 붙었는데 네. 뭐 사실 은도의 높이가 너무 높은 점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네. 뭐 이제 어떤 리바운드 싸움에서 공간을 밀려서 오히려 이선 녹스도 한 웨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밀린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그래도 강점인 게 파워나 신장 대비 또 슈터치가 좋아서 팝아웃에서 톡톡톡 넣어주는 미들 점퍼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막 이렇게 득점을 쏟아낸다든지 이런 장면이 없어서 솔직히 이게 이 표현이 이게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공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있는 점 존재감이 되게 좀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 선수면 뭐 예를 들어서 은노코처럼 아예만 수비형 선수더라도 수비나 리바운드, 림 프로텍팅에서 그때로 딱 자기 역할 안에서는 확 압도하는 맛, 우위 가져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녹스는 준수한데 오히려 너무 준수해서 예 문제다. 예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다면은 녹스는 안정감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 선수라면 다른 쪽에서 또 이제 쏟아내고 약간 그런 조직력이 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현대모비스 그 단계까지 또 못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니면 이 옵션 이제 프림 선수 가지고 이제 좀 더 뭐랄까 골밑 수비를 갖다 좀 보강을 하고 왜냐하면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파워는 제가 볼 때 리그 최상급이에요. 맞아요. 예. 너무 아노시케하고 몸싸움을 했을 때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살짝 미세하게 우위인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근데 이 선수는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파울이 많아요. 맞아요. 어제도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전투적인 건 그게 문제예요.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전투력을 끌어올릴 상황과 그렇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는데 네.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쓸데없는 파울 혹은 테크니컬 음. 부상 위험이 있는 어떤 동작들은 약간 흐름을 좀 망치거든요. 팀 분위기를 그냥 오히려 역으로 다운시키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약간 프림은 약간 그러니까 이 선수 프림이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각설탕이에요. 그렇죠. 너무 딱딱해. 예, 그거도 부드러운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1개월 네. 정도 보관이 지난 그런 네. 각성 같아요. 그렇죠. 절대 안 녹죠 물에.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동현 감독님은 프림은 에너지가 좋은 선수고 테크니컬 파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잡아가고 있고 이게 좋아진다면 뭐 좋은 경기 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낙관론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리그에 이런 선수가 있는 것 차원에서 봤을 때 저 부상 선수 나올까 봐 솔직히 걱정돼요. 이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은도에한테 좀 위험한 동작들을 하더라고요. 네. 예, 막 무릎으로 밀어버린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선수가 무리한 플레이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선수가 좋지 않은 플레이를 해서 쓸데없는 파울을 받고 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떤 다혈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아시안컵 이대성 선수가 갑자기 뉴질랜드 선수한테 가서 이래가지고 테크니컬 팔 받고 그러면 완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요. 맞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레이 때문에 이 선수도 이 옵션으로서 사실 잘 써먹을 수 있는 선수고 어떻게 보면 왜 몸빵하는 선수들은 정말 팀 동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신뢰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에요. 예. 믿을만 하면 약간 작은 사고를 친다든지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참 빛과 그림자가 참 명확하네요. 이번 벌써부터 시즌 전부터 네네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팀 한국가스공사 한번 얘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스공사 저희가 이제 뭐 우승 후보 얘기 많이 했는데 어제 일단 이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위력. 예. 저는 제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나 봐요. 기대보단 별로였다.
기대보다는 좀 평범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뭐 사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했어요. 정규군 선수 투입이 됐고 예, 그렇죠. 이대현 선수 나왔는데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가 사실 아직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네. 우승 후보면 뭔가 압도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긴 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은도에는 합격. 운동의 합격이다. 은도에 합격이다. 그 정도 높이에 그 정도 뛰면 확실히 골밑에서 중량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도 골밑 돌파라는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은대회가 골밑에 있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주저하거나 아니면 골밑 돌파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신 선수가 바뀌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그거잖아요. 수비에서. 그러니까 블록슛을 두세 개 하느냐가 아니고 블록슛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그냥 슛 시도 자체를 저지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들어가도 어차피 찍히니까 못 들어갈 거야. 시도조차 이제 시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건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다 은도에는 라는 생각이 들고 할로웨이 좋습니다. 아 진짜 은도에 좀 뭔가 약간 아쉬운데 싶으면은 할로웨이 나와가지고 네. 그냥 자기 하등 해버리니까 이 팀 외국 선수 로테이션은 너무 안정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이 가스공사 1, 2 옵션이 저는 리그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여기에서 그럼 이제 이대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효군이 있고 이대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전현우라든가 여러 이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 시너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 이대성은 이대성대로 정효군은 정효군대로 이대현은 이대현대로 전현우는 또 전현우대로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거 자 이제 고추장 넣어서 좀 비벼줘야 되는데 비비지 못한 어떤 그 아주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사리 콩나물 밥 따로 먹는 약간 이런 네, 느낌. 다 네. 맛있는데. 네,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미드레인지 게임 진짜 무서웠습니다. 어제는 터지는 날이었어요. 이대성. 네, 이대영 그렇죠. 선수의 이 미드레인지 게임은 진짜 이 선수 점퍼 긁히기 시작하면 좋구나. 그리고 뭐 이제 기사로도 다루졌지만 이 선수가 아시아컵 다녀오고 나서 몸이 무거운 걸 느껴가지고 네. 5kg를 추가적으로 감량을 했다고요. 이게 그 효과 덕분인지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역시 뭐 이 선수의 이제 가장 이제 또 이제 단점으로 언급되는 게 좀 뭔가 파생 찬스 만들어주는 능력이나 약간 어시스트 생산력 이런 게 딸리는데 요게 사실 또 이제 말씀하신 약간 따로 드는 느낌과 연결된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 이대성 선수의 탓만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 선수는 진짜 저는 뭐 감히 평가를 하자면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자기가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기술 하나는 정말 감탄이 나와요. 어떤 감탄이 나면 여유가 있어요. 일단은. 맞아요. 두 번째 잠 페이크를 되게 잘 써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포켓 드리블에 의한 어떤 헤지테이션 페이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미드 점퍼까지 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가지고 여유 있게 슛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드리블 돌파했다가 거기서 어떤 그 블로커가 있을 땐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슛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가드하고 만났을 때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좀 더 앞에 들어가서 미드 점퍼를 여유롭게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패스가 안 나가. 네, 거기에서. 딱 보인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미드 점퍼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구나. 리그컵에서도. 근데 이제 정규리그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양식들을 보면 이대성은 계속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연습 인터뷰에서도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드 점퍼에서는 최강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좋아. 좋은데 이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 포지션에서 내가 잡아보면 팀에게 자연스럽게 뭔가가 갈 것이고 이게 뭐 아메리칸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근데 팀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실험을 하려면 자기 미드 점프 실험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좀 하고 근데 그 선수가 잡으면은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근데 패싱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난 경기에서 라페스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미스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저게 한계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갖다 좀 더 다채롭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요구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지난번에 유튜브에
그 농사꾼인가? 네, 네. 그분이 이제 올려놓은 이제 제임스 하든하고 그 당 리버스 감독 이제 얘기를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는데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당 리버스 감독이 필라델피아에 조엘 엠비드가 있으니까 일단 조엘 엠비드의 골밑 포스트업을 장착을 시켜야 된다. 제임스 하든 동의해?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몰아줘야 되고 네가 거기에서 수비수를 유인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동의한다. 그리고 너네 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살려줘야 되는데 너네 둘이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갖다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살려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 하든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면서 팀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수비수를 많이 끌어다녀야 되는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돼요.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팀을 살리는 차원에서 어떤 약간 뭐랄까요 조율이랄까요 플레이 스타일의 조율.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음. 몰라요. 그게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대화의 방식이나 인터뷰의 방식을 보면 내가 미드 점프의 최강자가 되겠다예요. 좋아. 그 팀 우승은 물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생략시켰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네. 그 이 선수는 진짜 말씀하신 진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이 선수를 어떻게 좀 보기 시작했냐면 이 선수는 2번이다. 예. 네. 그렇게 1번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 단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패스 근데 게임의 이대성이 또 약점이 있고. 그러면 또 예.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 메인볼 핸들러를 고집을 해요. KCC 있을 때도 사실은 이대성을 2번으로 전환시키려고 현대모비스 있을 때도 이제 볼 핸들링을 좀 줄이면서 뭔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약간의 마찰도 있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또 볼 소유 시간은 길고 또 2번으로 그렇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스공사 유동 감독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대나 벨랑게를 붙여요. 이대성이 머리를 할 때는 하게 놔둬요. 괜찮아요. 효율적이고 좋아. 그리고 뭐 이원대나 벨랑겔이 잡으면 또 이제 팀 어떤 패턴이 돌아가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이원대나 또 벨랑겔이 2대1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팀 패턴이 돌아가면서 뭔가를 해요. 이대성은 그 스트레치용으로 빠져 있고 윅사이드로. 그렇게 이제 이원화 해가지고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이대성의 특징을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정말 강한 팀을 만나면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의 시너지가 나야 되고 거기에서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LG 이관이 뭐 얘기처럼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좋았을 때 2대1을 했을 때 어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이제 효율적인 그런 2대2가 될 수 있다. 이대성 마찬가지죠.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원화가 됐다 이렇게 본다면 이대성이 잡았구나 2대2다. 이대성이 아니고 벨랑게네 이원대가 잡았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의 패턴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비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이게 아까 LG 얘기하실 때 일부에서 제가 좀 저도 제 말을 얹으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서서 하는 공격이라는 게 사실 포스트업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2대2에서도 서서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볼 핸들링 시간이 좀 긴 어떤 핸들러가 공을 잡고 어떤 선수와 2대1을 할 때 나머지 선수들이 서 있게 되는 상황. 네. 그리고 2대2 게임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없어서 서서 볼을 잡고 서서 2대2를 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 공격이 사실 2대2가 그 조성현 감독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확 죽어버리는 위력이. 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도 2대2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헬프 수비를 다 준비를 딱 그대로 그냥 세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대성의 2대도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서서 하는 2대2. 최근 예, 현대농구 가깝기 중 때문에. 현대농구에서 가장 이제 그 강조하는 지역이 코너잖아요. 코너에 이제 상징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싱의 극대화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2대 공격을 했을 때 2대 공격에서 예를 들어서 피켓롤을 했을 때 거기에서 2대2 수비가 어느 정도 끌고 들어오면 원투 패스로 코너까지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여자농구 월드컵 보면 중국이 그런 플레이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그 베이직 중에 하나이고 최근 이제 현대농구의 어떤 그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돼 버리면 뭐랄까 반쪽밖에 안 돼요. 네, 그 팀 자체가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대성이 할 수 있는데 높게 평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 선수가 네. 가진 스코어링 능력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용기가 비시즌 때 미드 점퍼를 장착했다는 거. 성장이 되는 거죠. 이대성이
작년에 미드 점퍼가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더욱 더 갈고 닦아 온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대성이라면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대성 선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시즌 중에도 계속 네. 저희끼리도 의견이 굉장히 갈릴 수 있고 상황에 스펙트럼도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이제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사실은 기대만큼 위력은 아닌데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아직은 엇박자가 나는 점. 여기 네. 또 이제 이대성 선수의 어떤 스타일적인 어떤 부분까지 네.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KCC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팀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론데 홀리스 제퍼슨이 이제 출전할 전망이고 이승현 선수까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예, 제가 전찬진 감독한테 전화해서 이승현 선수 컵대에 출전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출전해요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출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건너 들었는데 한 10분 정도인가요? 그랬을 때 전찬진 감독이 지금 그 게임 체력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조절해 주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승현 선수 컵대의 출격이 한 15분 20분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사실 뭐 정규리그 개막 때 뛰냐 안 뛰냐 사실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네. 근데 어떻게 컵 대회부터 20분씩 뛰나요? 수술을 할 때 근육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네. 수술하기 힘들었다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몸을 만들어 온 거예요? 약간 이제 거의 뭐 아이언맨인가 KBL보다는. 네, 아니, 너무 신기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승현 선수 KCC 유니폼 입은 첫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역시 저희가 기대하는 론데 홀리스 제퍼슨 그렇죠. 클래스가 있는 이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26일에 입국한 이후에 이제 연습 경기도 나와서 좀 이제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선수 네. 신체 스펙을 보면 198cm, 윙스팬 2m 18cm.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선수 이제 이 이력서가 2015년 드래프트인데 1라운드 23순위고 네. 타운스, 러셀, 부커 같은 선수들과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요. 네, 어려요. 96년생 뭐 이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KBL 폭격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언제 KBL을 보고 갑자기 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전자희 감독님도 신장이 크진 않지만 1대1은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윙스팬이 길기 때문에 뭐 1m 98이라고 그러면 뭐 작은 신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들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인 신장은 아닌데 윙스팬 길기 때문에 또 높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약점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막상. 네, 문제는 이제 이 선수가 골 밑에서 버티는 수비가 좀 될 것인가. 그렇죠. 뭐 지금 KBL에서는 어쩔 수 없이 3번, 2번, 3번 포지션 선수도 4번, 5번 역할을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NBA에서도 보면 불과 1, 2년 전까지 NBA에 있었고 네. 계속 뛰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사실은 이 윙스팬 때문에 4번까지 봤거든요. NBA는 워낙 또 스몰 라인업이 너무 대세다 보니까 맞아요. 4번까지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빅맨 수비에 대해서 낯섦은 없을 것 같은데 또 NBA는 4번도 그냥 3점을 너무 적극적으로 던지니까 네, 조금 네. 다르긴 할게요. KBL은 여전히 이 투빅 체제를 많이 쓰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승현 선수의 더블팀 빈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라그나 선수가 있을 때와 홀리스 제퍼슨이 있을 때의 어떤 그 패턴 변화가 그쵸.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스피드를 갖다 좀 올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KCC가 많은 이제 그 변화된 패턴을 그쵸.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안 헤르난데스와 공격 스타일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는 뭐 또 지켜봐야 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사실 또 허웅 선수랑 공격의 합도 맞춰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아직 미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선수가 골밑에서 비비는 능력이 있거든요. 비비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스핀부를 해서 골밑을 돌파라기보다는 포스트업인데 거기서 이제 골밑을 뚫으면서 이제 슛을 넣는 이제 그런 빈도를 얼마만큼 조절할 것인가. 그러니까 외곽에서 슛만 이렇게 딱 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요. 겹쳐질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허웅이나 지금 가드가 지금 사실상 KCC가 여전히 이제 리딩 가드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송동훈도 거기서 지금 보면 신인 선수 송동훈 선수도 기용을 해본다고 그러고요. 그 허웅이 어느 정도 맡을 거고 여기에 뭐 김지한이 지금 부상으로 살짝 나와 있지만 뭐 정창영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정창영이 맡을 거고 정창영이 또 부상이면 또 다른 이제 가드들이 또 이렇게 뭐 이진욱이나 이런 선수들이 할 텐데 그 합을 2대2에서 어떻게 좀 맞추느냐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본다면 홀리스 제퍼슨은
견적이 나옵니다. 아 견적이 나온다. 아, 네. 아 저는 순간 모기 잡으신 줄 알았는데. 네, 견적이 나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견적. 네, 계산기를 두드리신 네, 네. 윤호혁 기자. 자 그럼 KCC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KGC로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GC도 아직 이제 첫 경기 치르지 않았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 첫 경기 LG랑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팀 역시 가장 좀 눈길을 끄는 아반도. 아반드.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아반도 입국한 후에 어떤 다른 기자들한테 건너들은 거, 그리고 지금 통영에 가 있는, 통영에 가 있는 제 개인 특파원들한테 전해드릴 바로는 누굽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취재원 밝힐 수 없어요. 뭐 최정서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보나마나 뭐 그런 민중구. 애들이죠. 통영에 있는 민중구 특파원. 민중구 특파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 뻔한 사람들인데, 네, 네. 들은 바에 지금 변준영보다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180 초반대.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188cm인데 180 초반대. 어쨌든 이제는 저는 필리핀 선수들은 2인치 작게 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현저로 실리는 것보다. 네, 그게 네. 그냥 기본값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구탕 선수가 네. 90 뭐 몇점 네. 6이었나 그랬는데 88. 네, 그렇죠. 네, 있고, 네. 아바렌토스도 지금 170 한 중반대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네. 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네.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반도까지. 예. 네, 아반도도 좀 작다. 변준영보다 작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컵대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일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많이 쉰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선수는 이제 자국에서 좀 이제 경기를 뛰다가 왔기 때문에 좀 휴식기를 개인적으로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컵대에 많이 안 뛸 것 같고, 정상적 컨디션 아닌데 많이 뛰면 오히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 영상만 봤을 때는 운동력 워낙 폭발적이고, KGC 어떤 윙라인 고민을 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선수는 조금 다른 선수. 그 아바렌토스 그리고 알바노라든지. 알바노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게임 조율을 해주면서 팀의 포인트 가드 역할 그리고 슈터 역할 1.5번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그렇죠. 이고 아반도는 구탕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윙이죠, 윙. 윙이고, 이 선수 그 KGC도 필리핀 선수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뛰면서 흐름을 체인지할 수 있는 체인저 역할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니까 이 선수의 어떤 그 1대1 능력, 그리고 이 패턴 속에서도 왜 1대1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선수의 어떤 그 결정력, 피니시 능력,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했었던 필리핀과의 평가전 2연전, 거기서도 사실 그런 모습이 돋보였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반도 합류하면서 KGC는 이제 컵대에서 윙라인 쪽에 어떤 로테이션 테스트를 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성곤이야 뭐 이제 유동혁 기자께서 많이 쓰신 표현 굳은 자라고 네. 볼 수 있고, 네. 여기에 배병준, 정준원 그리고 아반도까지 이렇게 뭐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희 감독님도 이제 뭐 전성현 공백 한 명으로 메울 생각은 없다, 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그 아반도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성현만큼 이제 슛이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네. 1대1 능력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모습들이 있다, 또는 이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KGC는 되게 무서워집니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필리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좋은 활약 펼치는 경우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게 네. 그냥 기대감 자체가 좀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 선수도 뭔가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게 우리 스팸맨. 예, 스팸맨의 컨디션, 지금 이제 체중을 감량을 했는데 굉장히 의욕적이다. 뭐 이제 기성인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제 약간 딱 이제 선수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선수가 과연 또 이제 상대들을 압도할, 특히 LG 오늘 이제 마레이, 단테 커닝햄 또 붙거든요.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올 시즌 보면 뭐 그 신인 감독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상식, 은희석 감독님, 은희석, 네. 조상현, 조동현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일단 김상식 감독, 조상현 감독, 조동현 감독 달고 달았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경력을 그렇죠. 쌓으셨죠. 예, 신인 감독이 아니죠. 네, 네, 네. 그리고 조상현 감독은 뭐 신인 감독이긴 하지만 네. 슈퍼스타 출신이고 그렇죠. 대표팀에서 감독을 했었고, 음. 그래서 인터뷰나 멘트가 신선하지 않아요. 뻔한 말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보면 조상현 감독도 모조노 네. 패스를 하는데 이관이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는데 신선하지 않아요. 네. 김상식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스펠맨 열심히 한다. 네. 이거 구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구라일 수 있다. 아예 그냥 뻔한 걸 넘어서. 네. 이 한술도 또 조동현 감독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인 네. 드래프트 할 때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린 양준석 뽑고 싶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양준석을 그죠. 어떻게 뽑아? 네.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양준석을 아. 이용하시는.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삼동력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은희석 감독 신선해요. 예.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김상희 감독은 일단 이제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자꾸 써야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봤을 때 스펠맨이 기욱전에 10kg 찐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와서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몸무게가 줄고 있다. 줄고 있고 패턴을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연습 때는 엄청 잘한다. 작년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긍정적이다. 보는데 근데 또 스펠맨은 또 그 변수가 또 매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성격 다혈질이라 기본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바뀌어서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심하진 않은데 그런 어떤 심하진 않은데 부작용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도 어린 나이 때문에 좀 감정 기복이 있고 이런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언제나 상존을 하는 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혈질로 따지면 프림의 하이 버전이다. 다혈질 프림과 스펠. 네. 다혈질이 이우석 이승우 이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운그레이드 프림.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 선수 네. 스펠맨이 아마 리그컵에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기 시즌을 봐야 된다. 네, 정기 시즌 봐야 되고. 근데 스타일상 진짜 리그컵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꽤 높아요. 정규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이 선수는. 네. 결국에는 본인이 문제다. 근데 봐야 된다. 마음과 몸이 문제다. 근데 봐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뽀. 네. 자, SK 저기 이제 부상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확실히 SK가 지금 그 우승의 후유증이 없나 그랬는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뭐 기사로 이미 접하신 분들 많겠지만 네. 최주영 선수가 발목인데 이제 무릎핀 제거 수술 이제 이번 비시즌 중에 했는데 원래는 컵대에 출전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결장을 하게 되면서 이번 컵대에 아예 동행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출전하지만 오지현 선수가 지금 손가락 인대가 부분 파열됐고 지금 송창영 선수, 양우섭 선수도 결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상현 선수도 발목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SK가 이제 롤러코스터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전희철 감독님도 직접 얘기하실 정도로 이슈인데 이게 올해도 일단 지금 약간 초반이 좀 불안하다. 요거는 좀 안 좋네요. 제가 그동안 전지현 감독 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sorry. 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희철 감독이 6강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승 전략이면서 왜 그래요? 약간 이렇게 하셨잖아요. 초보 감독이 말이야. 일단 최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개 수술 동시에 받았어요. 일단 아시아컵 때 발목 인대를 다쳐서 그건 이제 재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가요? 이제 핀을 박았잖아요. 전방 십자인대 저도 이제 핀을 박았었는데 핀을 박습니다 보통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하면 갑자기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니요 십자인대 끊어졌나요? 네, 저 십자인대. 진짜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미 다들 아시던데. 저 이제 그래서 군대 이제 제가 그래서 당군의 아들이 됐습니다. 네. 최주영 선수도 저랑 형제거든요. 당군의 아들이 같은 당군의 아들인데. 당구를 욕되게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어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핀 제거를 했는데 재활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최준영 선수는 시즌 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있을 텐데 이걸 컨디션을 이제 쭉 올리면서 이제 상태로 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SK가 왜 그 부분이냐면 안영준의 공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시아쿼터라는 변수가 있는데 SK가 지금 셀러리 캡 때문에 아시아쿼터 손도 못 댔단 말이죠. 안 들었죠. 못 댔단 말이죠. 이 변수가 있고 물론 뭐 김선영, 원희 뭐 두 이제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좋긴 할 텐데 불안 요소들이 많긴 해요. 이 팀이.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래도 이제 이 팀이 4강을 갈 거라고 봤던 게 뭐냐면 기존 전력 자체가 안영준을 빼면 기존 전력이 여전히 탄탄한데 특히 이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지난 시즌 살아남았던 그 경험 조직력이 살아있는 팀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팀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팀에서 그 안영준의 공백을 메우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부상자가 만약에 이렇게 좀 속출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흔들거렸던 부분들이 한 부분이 아니고 두 부분, 세 부분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조직력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상이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SK가 사실 지난 시즌 끝까지 살아남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많이 썼다. 휴식일이 많지 않았다. 거기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다른 선수에게 가버가 갔을 때 그러면 이 선수도 부상자가 또 생기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네. 고를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 네. 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이제 과장을 못하면 그걸 이제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SK가 항상 뭐 우승하거나 좋은 성적 거두고 안 좋았던 시즌 보면은 이덕 기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똑같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다른 선수들 과부하 걸려서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과정 외국 선수 이슈까지 터지면서 교체하면서 또 이제 또 다운되고. 그리고 예. 코엔 지금 원희 선수나 김상현 선수도 내구성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선 선수도 불안하죠. 사실 예, 언제든지. 예, 예. 그렇죠. 그 원희 선수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이게 가버가 걸리면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거는 네. 좀 관리가 아마 좀 세심하게 좀 되고 있을 네.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불안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SK가 사실은 경험이 이미 워낙 많아서 이런 이슈도 경험.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전희철 감독님 진짜 말씀하셨는데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부상자가 이렇게 조금 이제 자꾸 나오고 있다. 크고 작은. 아 근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보면은 일단 부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한 5라운드 때 김선영, 맞아요. 원이 다칠 때까지는 거의 다 건강하게 로테이션이 돌아갔고 그렇죠. 딱딱딱 계획한 대로 그 경기 내에서 출전 시간 운영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말 진짜 깔끔하게 이제 시즌을 소화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이러면 이게 첫 스타트 계획부터 다시 짜야 되고 나중에 돌아온 후에 또 다시 짜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조직력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또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저 지금 뭐 자막에도 있겠지만 동아시아 슈퍼리그 예선이 취소가 그쵸 됐죠. 대회가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건 되게 좋은 거고 SK 입장에서 정규리그 치를 때는 치르는 맞아요. 건 되게 좋은 거고 이거까지 만약 겹쳤다 그러면 SK가 사실 훨씬 더 불안해지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분명히 전시현 감독이 이 초보 감독이긴 한데 이 초보가 아니에요. 경험이 이것도. 엄청 많으시죠 네, 코치로서. 네. 예. 그래서 엄살을 많이 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좀 설익은 사령탑이다. 그러면 뭐 우승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들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어떡하지? 초반에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가버를 최대한 적게 주면서 그 식스맨급 또는 세븐맨, 에잇맨을 많이 쓰면서 5승 5패 전략 또는 뭐 4승 6패 전략으로 한 2라운드까지 버티고 그때부터 뭔가 플랜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서 지금 다 이렇게 조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면 SK는 좀 견딘다. 잘 견디고 딱 간다 그러면 이 팀은 전력 자체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과연 전희철 감독님 두 번째 시즌에 또 다른 미션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부상인 선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미안합니다. 메인 핸들러가 네, 하겠습니다. 메인 핸들러.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이번 주 2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요? 네, 알람이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조 핸들러 잘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